안녕하십니까. 맨눈으로 세상의 흐름 읽어드리는 Y타임즈 정세 분석의 추복인입니다. 중국이 미국의 동맹국들이 주축인 포괄적 전민적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이걸 CPTPP라고 그러는데요. 이 CPTPP 가입을 공식 신청했습니다. 이 CPTPP는 원래 미국이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기 위해 구상했던 지역 경제 블록인데요.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그러니까 TPP라는 이름으로 시작됐습니다. 이 TPP는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아시아 재균형 정책인 피보트 아시아의 핵심 정책이었는데 2017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면서 미국이 탈퇴를 했습니다. 그래서 호주, 캐나다, 칠레, 일본, 뉴질랜드 같은 나머지 11개 나라가 2018년 출범시킨 것이 바로 CPTPP입니다. 이 오바마 전 대통령이 TPP를 출범시키니까 중국은 이 TPP가 자국을 고립시키는 수단으로 경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트럼프 대통령 시절에 미국이 탈퇴를 하니까 중국은 그동안에 이 미국이 빠져나간 CPTPP를 거들떠보지도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이 동맹과의 공조를 강화하려고 하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중국 견제를 위해서 CPTPP에 복귀할 수도 있다, 이런 관측들이 제기가 되니까 미국이 가입하기 전에 선수를 치는 입장에서 이 CPTPP 가입에 적극적으로 나선 겁니다. 한마디로 중국의 외교적 고립에 의한 경제적 디커플링 강도가 심각해지니까 이걸 탈출하기 위한 필사의 몸부림을 시작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해 11월 화상으로 열린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그러니까 APEC 정상회의에서 이 CPTPP 가입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겠다라고 밝힌 바가 있죠. 이후에 중국은 CPTPP 가입을 위한 물밑 작업을 벌여왔습니다. 그렇다면 중국이 그동안에 거들떠보지도 않았던 CPTPP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가입하려고 하는 이유는 뭘까요? 물론 이미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중국이 외교적, 경제적 고립을 탈피하기 위한 몸부림의 일환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죠. 특히 이번 CPTPP 가입 신청이 미국, 영국, 호주가 새로운 3자 안보 동맹인 오커스를 발족한 직후에 나왔다는 점에서 더욱 눈길을 끕니다. 중국은 지난해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과의 또 다른 무역협정인 영내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RCEP를 체결했습니다. 사실 이 RCEP하고 CPTPP는 이 아시아 태평양을 중심으로 한 다자간 무역협정, 그러니까 FTA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죠. 단지 차이점이라 그러면 이 RCEP 창설에는 중국이 주도 역할을 했고요. CPTPP는 미국이 중심이었던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그러니까 TPP를 전신으로 한다는 그런 차이만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CPTPP에 가입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나라 11개국이 모두 동의해야만 됩니다. 현재 이 CPTPP에 가입되어 있는 나라는 일본, 호주, 싱가포르, 브루나이, 베트남,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멕시코, 칠레, 캐나다, 페루, 이런 나라들입니다. 그렇다면 중국이 과연 이 11개 나라의 찬성을 받아낼 수 있을까요? 또 받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 CPTPP 가입을 추진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 CPTPP에 가입하기 위해서 이미 가입된 전 회원국들의 동의가 필수적인 이유가 뭐냐면 북미 3개 나라, 그러니까 이 미국, 멕시코, 캐나다 협정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이제 북미 3개국 FTA인데 이걸 USMCA라고 합니다. 이 USMCA의 독특한 조항 때문에 그러는 건데 여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구성국이 비시장 경제체제하고 FTA를 맺으면 다른 구성국이 일방적으로 USMCA를 파기하고 나머지 구성국과 FTA를 체결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자, 문제는 이 조항의 비시장 경제체제에 대한 해석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나라다, 이렇게 이걸 명시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완전한 자유주의 시장 경제체제를 갖추고 있지 않은 국가를 말하는 겁니다. 이거 누가 말하지 않아도 그 나라가 중국이라는 건 다 알죠. 특히 이 시진핑 체제에 들어서면서 중국은 이 자본주의적 요소를 완전히 배제하면서 완전한 사회주의로 나아가고 있죠. 그렇다면 당연히 중국은 배제 대상 국가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CPTPP에 멕시코, 캐나다가 들어가 있죠. 우선 캐나다는 중국과 갈등 중입니다. 하웨이 창업자의 딸이자 최고 재무책임자, 그러니까 CFO인 멍한조우가 미국의 대이란 제재 혐의로 캐나다에서 체포된 이후에 이 중국과 캐나다의 관계는 극도로 악화됐습니다. 지난달에는 중국 법원이 캐나다인 사업가에 대해서 간첩죄를 적용해가지고 징역 11년형을 선고했습니다. 완전히 정치적인 이유죠. 그런 캐나다가 미국의 반대를 무릅쓰고 이 중국의 CPTPP 가입을 찬성할 리가 만무합니다. 멕시코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와중에 호주가 먼저 중국의 CPTPP 가입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고 나섰습니다. 그래 안 해도 이 중국을 향해서 미국, 영국과 오커스를 발족시킨 호주가 중국을 향한 비수를 숨기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중국이 CPTPP 가입 의사를 밝히니까 호주는 즉각 반대 입장을 표명했던 겁니다. 지금 중국이 호주를 향해서 와인 같은 이런 호주산 수입품에 고액 관세를 부과하는 것 같은 이런 무역 보복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나라가 CPTPP에 가입해서는 안 되고 또 가입할 자격도 없다, 이렇게 그냥 치받아 버린 겁니다. 특히 호주는 중국이 WTO의 아주 기본적인 무역 원칙조차 지키지 않고 있다 그러면서 중국의 CPTPP 회원 가입을 결코 승인해서는 안 된다라고 비판했습니다. 18일 홍콩의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의 보도가 그렇습니다. 자, 이런 차원에서 호주 의회의 CPTPP 확대 관련 제안서 작성에 관여를 했던 시드니 경영대학의 원슈미 아크타하루 교수는 중국은 CPTPP의 설립 목적을 훼손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협상의 여지가 없다라고 단호하게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는 겁니다. 이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의 보도가 그렇습니다. 여기 일본도 중국의 CPTPP 가입에 대해서 반대 의사를 밝히고 나섰습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가스노부 관방장관은 17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중국의 이 CPTPP 가입 신청과 관련해 가지고 시장 접근 측면에서도 전자상거래, 지적재산, 정부 조달, 국영기업 같은 규칙 측면에서도 높은 수준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면서 중국의 CPTPP 가입 신청에 대해 자격을 충족하는지 확실히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중국의 가입에 대해서 부정적 입장을 내비친 겁니다. 아소다로 일본 부총리 겸 재무상도 중국의 CPTPP 가입 신청에 대해서 지금의 중국이 신규 가입을 할 수 있는 상태인가? 라고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니혼게이자이 신문이 그렇게 보도를 한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자, 중국의 CPTPP 가입은 이미 물 건너갔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중국은 이런 일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을 못했을까요? 하기야 중국은 호주하고 무역 분쟁을 벌이고 있는 이 와중에 중국이 CPTPP 가입 신청을 하게 되면 도와달라 이런 요청을 했다 그러니까 뭐 그런 이 참으로 뻔뻔한 예교를 통해서 성과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착각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마치 이 CPTPP에 가입하게 되면 과거 WTO 체제에 중국이 가입해서 무역 체제를 바꾼 것 같이 이 CPTPP 가입 자체가 이 중국의 무역 체제를 정상적으로 회복시키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우리를 가입시켜 달라 이렇게 설득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중국의 헛된 거짓말에 속아 넘어갈 나라들이 과연 얼마나 있겠습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뻔히 가입 성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CPTPP 가입 신청을 한 배경에는 정치적 노림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중국이 이 CPTPP 같은 협의체에 가입하려고 한다는 행위를 통해서 대내외에 중국이 다자주의와 자유무역을 추구하고 있는 나라다, 이런 이미지를 조성하려고 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말에 시장 개방 확대 같은 불리한 조건을 받아들이면서도 유럽연합, 그러니까 EU하고 투자협정을 체결한 것도 이런 차원에서 진행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더불어서 이 CPTPP 가입을 위한 사전 준비를 마친 대만을 견제하는 수단도 될 수가 있을 겁니다. 또 중국의 CPTPP 가입이 무산된다 할지라도 반대한 국가들에 대해서 중국은 보호무역주의로 회귀하는 국가들이다, 이런 책임을 그 나라들한테 돌릴 수도 있을 겁니다.
중국이 자유무역을 명분 삼아서 세계 각국과 경제관계를 강화해서 미국의 포위망을 약화시키고 또 국제사회에서 우군을 늘리려고 한다는 분석이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또 하나 이유가 있습니다. 중국의 노회한 외교술 중에 하나인데요. 미국과 일본을 갈라치기 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다는 겁니다. 지난해만 하더라도 일본은 중국이 CPTPP 가입에 대해서 찬성하는 쪽이 많았었습니다. 사실 현재 이 CPTPP 11개 나라가 세계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 되냐면 전 세계 GDP의 10% 수준입니다. 근데 만약 중국이 참여하게 되면 30% 수준까지 상승하게 됩니다. 또한 일본은 CPTPP의 확대를 원하고 있습니다. 결국 일본의 입장에서 경제 문제만 생각한다 그러면 당연히 중국의 CPTPP 가입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외교 안보 문제까지 폭넓게 생각한다 그러면 당연히 미국과 보조를 맞춰야 되고 그렇다면 중국의 이 CPTPP 가입을 거부하는 게 맞습니다. 아마도 지난해만 하더라도 정경분리의 원칙을 내세우면서 일본이 중국의 CPTPP 가입을 미국에 설득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분명히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야당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미국이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히지 않는 상황에서 중국의 CPTPP 가입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는 여론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은 17일 와타나베 요리이즈미 전 일본 외교관, 현재는 간사이 국제대학원 교수인데요.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중국의 CPTPP 가입 신청은 일본과 다른 미국 동맹국이 중국을 다시 국제사회로 끌어들이고 외국 기업을 공정하게 대우하는 것과 같은 규칙을 따르게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라고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중국에도 CPTPP와 같은 선진 무역 규칙 시스템을 도입해 가지고 국가가 발전해야 된다고 믿는 지식인이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 중국에게 미국과 어울리려면 CPTPP 규칙을 따라야 되고 그렇게 중국이 행하겠다고 그러면 일본이 도와줄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보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주장했다는 겁니다. 일본 자민당의 총리 선거에 뒤늦게 뛰어든 노다 세이코도 중국의 CPTPP 가입이 오히려 세계 경제 안정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중국의 가입 신청을 긍정적으로 고려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중국의 CPTPP 가입 신청이 지금 일본 내에서 미묘한 여론의 충돌로 이렇게 번지고 있다는 거죠. 이런 움직임을 통해서 미국과 일본을 갈라치기 하려고 하는 중국의 의도도 있다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미국은 어떻게 대응을 할까요? 일단 미국이 주도했던 TPP에서 탈퇴한 미국의 입장에서 이걸 계승한 CPTPP에 재가입을 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이미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 외국과의 새로운 무역 협정 체계를 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17일 이 바이든 정부가 CPTPP에 다시 가입하려고 하는 신호는 없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중국의 이 CPTPP 가입 신청에 대해서 그냥 있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16일 중국의 비시장 무역 관행 그리고 다른 국가들에 대한 강제적 무역 압박 행태에 비춰볼 때 중국을 CPTPP에 가입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중국의 CPTPP 가입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한 겁니다. 이런 미국의 태도 때문에 CPTPP를 주도하는 일본도 반대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일본 자민당의 총재 선거가 진행되고 있는 요즘 이 유력한 후보인 고노다로는 17일 한 TV 프로그램에서 중국이 다른 나라들에 대해 행하고 있는 무역 행태를 볼 때 이 CPTPP 가입 자격 자체가 없다라고 단호하게 말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중국이 외교적 경제적 고립에서 벗어나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는 가운데 유럽연합, 그러니까 EU도 16일 인도태평양 전략을 발표하면서 중국 포위망에 가세를 했습니다. EU 외교정책을 총괄하는 호세프 보렐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는 이날 인도태평양 지역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을 공개를 했는데요. 여기 따르면 세계의 무게중심이 지정학 측면에서 모두 인도태평양을 향해서 이동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EU와 인도태평양의 미래는 연결되어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우르줄라 폰데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구체적으로 인도, 호주 같은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들과 무역 투자를 증진하기 위한 파트너십을 강화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EU는 대만과 무역 합의를 추진할 것으로 보이고 한국, 일본, 싱가포르 등과도 새로운 디지털 파트너십 협정 체결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EU는 또 인도태평양 지역 내 항행의 자유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 EU 회원국의 해군 배치를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이건 EU가 해군 군사력을 남중국해에 파견한 조치를 시사한 것이다, 이렇게 풀이가 됩니다. EU의 이런 움직임은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들하고 정치, 경제, 안보 부분에서 관계를 강화하고 확대되는 이 중국의 영향력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AP통신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국의 고립은 갈수록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중국은 이렇게 나날이 좁혀오는 고립의 장벽을 탈출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만은 이 중국 뜻과는 반대로 세상 일들이 전개되고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상황은 딱 이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을 겁니다. 되는 일이 없다. 되는 일이 없다. 와이타임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